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사는 게 결국은 스트레스 연속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3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건강하다는 것은 불필요한 감정이나 생각 이런 것들로 자신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자기 원래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다 발휘하는 상태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미국의 매닝거 재단에서 만들어진 정신건강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현실의 문제를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능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때는 직장을 때려칠까 말까. 그런데 내가 대비도 없이 직장을 그만둬? 그거는 건설적인 게 아니고 파괴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에서 경험하는 여러 문제들을 건설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 두 번째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에요. 세상의 변화가 얼마나 빠릅니까? 근데 그것에 어떤 저항한다면 내가 동떨어지겠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불안하고 긴장하죠. 하지만 내가 불안하고 긴장감을 느끼는 거하고 그러한 감정 때문에 내가 내 잠재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흔히 그냥 불안한 거하고 불안이 심해가지고 강박증에 걸려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노트 필기하다가 어머 글씨가 마음에 안 들어 계속 찍고 그런 증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네 번째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간관계. 우리가 황금률이라 그러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주고받는 그 비율이 황금률을 이루면은 그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6번째가 인간은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공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분노하기 쉽죠. 그런 것들을 조금 창의적이고 건설적으로 승화하는 능력. 7번째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게 꼭 남녀 간의 사랑이 아니라 상대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능력. 이 7가지를 우리가 완벽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내가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게 결국은 스트레스 연속이잖아요. 갈등의 연속이잖아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 3개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내 인생의 주체는 바로 나라는 이제 자율성. 두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하는 의미, 돈 버는 의미, 아침에 일어나는 의미를 찾으면 우리가 행복해요.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울증이라는 건 뭐예요? 모든 게 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내가 아침에 왜 일어나야 돼?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돼? 무의미한 거가 바로 그게 우울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가 살아가는 의미. 그리고 세 번째는 희망인 것입니다. 이거는 낙관적인 거하고는 달라요. 요즘에 젊은 분들이 얘기하는 근자감, 그냥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내가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이 희망, 즉 자율성, 삶의 의미, 희망. 이 3가지를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이 3가지만 가지면은 우리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거의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체적으로도 중요한 거가 근육의 힘이잖아요. 그런 것처럼요. 이 자율성과 의미와 희망을 가지면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이제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정신과적으로 정신건강을 살피는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유연함과 융통성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나와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일리 있네, 들어보자, 이런 자세인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우리가 사회가 발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아주 주역에서는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밥솥을 상징하는 화풍전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시골에 가보면 아궁이에다가 나무 하면서 그다음에 막 부채질하면은 불이 일어가지고 그 솥에 있는 음식들이 잘 익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음식을 만들 때 우리가 재료가 풍부할수록 더 맛있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역에서 좋은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생각들을 모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나눠 먹으면서 풍요롭게 만들자. 그것을 이제 화풍전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요 조직을 만들 때 일부러 성격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만든 조직이 더 일을 잘한다는 것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와 다른 생각을 하면 그 다음부터 싸움이 되고 원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요 상대를 이해하자 하면 굉장히 싫어해요. 왜 내가 이해해야지? 그렇게 하는데 이해보다는 세상에는 내가 보는 것과 상대가 보는 것이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인생의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서로 다름이 모여서 우리가 한 사회를 이룬다. 이
세상에 지금 인구가 80억 명이죠. 80억 명이 다 똑같으면 재미없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받아들이자 그러면 또 싫어해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경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인간관계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가 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말 잘하는 사람은 그 분위기 메이커로서는 좋아하지만 진짜 내가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은 내 얘기를 그냥 들어주는 사람이야. 그게 이제 경청인 거거든요. 근데 저도 예전에 어느 모임 가서 너무 놀란 게 10명이었는데 10명이 각자 얘기하고 각자 얘기를 안 듣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소음이잖아요. 근데 상대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들으면은 내가 몰랐던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청이라는 건 뭐냐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사회생활에서 저와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러면은 정말 제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수용하는 거고, 이해보다는 수용,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자는 거죠. 우리의 삶은 결국은 미완성이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이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상담을 해보면은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예요. 시작을 하자마자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면은 내가 바로 최고의 화가가 되고 싶어하고 최고의 그림이 나오고 싶어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림을 못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세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이제 억지로 시키면은 대학교까지는 들어가요. 근데 사회에 나오는 것은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대학 졸업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계시냐 하면은 지금 너무 많이 이루었는데 이룬 것이 무너질까봐 굉장히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 발자국이라도 잘못해서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그 불안감 때문에 아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이제 주역에서 말씀드리는 거가, 주역은 64개로 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 그게 이제 63번째게예요. 모든 것들이 다 이루었다. 안심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미제계가 나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영구 미제 사건 있죠. 그게 이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구 미제 사건은 해결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루어짐과 새로움의 반복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탄생하면 부모님의 입장으로서는 10개월 임신을 한 다음에 아이가 탄생했으니까 이루어졌으니까 기제잖아요. 근데 아이를 키워야 되거든요. 미제죠. 초등학교에 들어가요. 겨우 안심했는데 기제인데 초등학교 6학년 잘 공부시켜야 되니까 미제죠. 대학교에 갔는데 기제지만 또 미제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계속 이루었다가 또 새로움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가요. 요즘에 디지털의 시대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이 좋은 장점이 너무 많죠. 그냥 앉아가지고 어떻게 그런 좋은 정보를 해요. 근데 단점도 뭐냐면 많은 분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가 나만 빼놓고 다 잘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이 인스타가 만들어진 해고 셀피가 만들어진 해인데 2012년부터 미국의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 인스타를 보면 너무나 화려해요. 어머,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루고 난 다음에 또 새로운 시작이 인생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거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때이잖아요. 그럴 때는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주역은 무너진 위험한 순간이 바로 새롭게 부활할 수 있는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담했던 분 중에서 이런 분이 계세요. 그 성장 과정이 불우했습니다. 아버님이 알코올 중독자의 이제 가정 폭력자였어요. 그런데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기회라 해가지고 이제 외국에 유학을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사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길바닥에 내앉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막 이제 막 하늘에다 대고 욕을 한 거예요. 도와주지는 못해 막 좀 방해하지는 마라. 그리고 나서 술에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일어났는데 저 골짜기서부터 햇살이 올라오면서 자기를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가 눈물이 그렇게 나오면서 펑펑 울고 나서 내가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그분 얘기가 참 인상적이었던 게, 내가 산을 올라갈 때 하고 내려갈 때 하고 내 삶이 변한 거
하나도 없다. 난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쫓겨나기 일보 직전이고 가족들하고 다 했는데 내 마음이 달라졌다. 그것을 주역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역은 하루도 그렇고 우리 몸도 그렇고 모든 계절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 양과 음의 반복이라는 건데 계절적으로 양이 가장 극성한 시기가 하지거든요. 그때부터 주역에서는 음의 기운이 나온다고 해요. 그리고 동지가 음의 기운이 가장 그 강한 시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양의 기운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내가 가장 힘들 때 새로움이 시작이 된다. 그것도 하나 재미있는 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정신의학적으로도 역경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TV에 나와서 뭐라 그러시냐 하면 지금은 자기가 역경을 이겨내고 다 성공했는데 다 성공하니까 사는 게 재미없고 그때 그냥 지하방에서 반지하방에서 하루에 10원, 20원 아껴 쓰던 그때가 행복하다. 왜냐하면 역경을 통해서 자기가 강해졌거든요. 명리학적으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오행을 극복하는 사주가 큰 사주인 것처럼 사실은 내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내가 극복함으로써 내가 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은 최종적이 아니고 실패는 결코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했는데 독일의 이제 예전 총리죠. 그 메르켈 총리가 동양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기라는 한자가 가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 위험이 바로 기회다. 그게 이제 주역에서 얘기하는 이제 지혜인 것입니다. 괴 자체에서 오는 지혜도 있지만 이 괴의 순서가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거가 요즘에 이제 매스컴에서 유명한 화천대유계입니다. 화라는 것은 이제 태양을 상징하는 거고 천이라는 것은 하늘을 상징하는 거예요. 가장 눈부신 게 뭐예요? 정오 때 그 하늘에 딱 태양이 떠 있으면 너무 눈이 부시죠. 사람들이 막 쳐다보죠. 그게 이제 화천대유계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괴가 뭐냐면 겸손해라. 그 겸손을 상징하는 괴가 나오는데 겸손을 상징하는 괴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사는 땅에 있잖아요. 근데 마치 내가 땅 속에 있는 것처럼 겸손해라. 이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나갈 때 겸손하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참 잘 나갈 때는 겸손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내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추앙하죠. 눈부시니까 사람들이 다 나를 못 보죠. 그러니까 내 단점은 안 보이고 그냥 장점 화려한 것만 보이니까 내가 최고인 것 같죠.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의 그런 맛에 그거 하다 보니까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나한테 싫은 소리 하는 사람들 안 보잖아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꼭 성공한 왕이 자기의 성공에 취해가지고 몰락하는 경우 참 많잖아요. 근데 제가 이 주역을 떠나서도 제 내담자들이나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잘 나갔을 때 그 자만하신 분들,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상대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막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잖아요. 무조건 따라! 이러신 분들 중에서 영광이 계속되는 경우를 참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을 때는 희망을 갖고 반대로 내가 잘 나갈 때는 겸손하자. 마치 산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땅 속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갑질이라는 한자가 참 재미있습니다. 갑이 뭘 뜻하냐 하면은 싹이 땅을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급히 나오다 보니까는 그 씨앗에 껍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땅을 뚫고 나와서 보니까 어머 내 세상 같은데 껍질을 쓰고 있으니까 제대로 못 보는 상태에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게 갑이에요. 근데 이 갑이 산전수전 뭐 저기 비바람도 맞고 천둥도 맞고 그렇게 해서 된 거가 을이에요. 명리학에서요. 자기 사주에 갑이 많은 사람보다 을이 많은 사람들이 더 그 생명력도 강하고요. 성장하려는 욕구도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우쭐거리지 말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디지털 시대에 무슨 주역이야. 그러는데 요즘 많은 철학자나 과학자들이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현대 과학도 필요하지만 고대의 지혜,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러는데요. 흥미롭게도요. 주역이 디지털의 언어입니다. 컴퓨터의 기본 원리가 뭐냐면은 이진법이잖아요. 그 이진법을 만든 분이 이제 라이프니츠인데 그분은 이진법이라는 게 0과 1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분이 어디에서 그걸 힌트를 얻었냐면 주역은요 64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지수를 얘기하지만 그것을 나누고 나누면 결국은 인생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나아가거나 후퇴하는 거다. 그것을 양과 음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게 양이고 낮이 양인 거고 그 다음에 밤이 음인 거고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들어서 이 라이프니츠가 영과이라는 이제 이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시대의 주역 심리학을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 디지털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만 아날로그예요.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선택할 때도 쉽게 얘기하면 직장도 힘들면 그만두면 되는 거고 그만둘 수 없으면 참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그만두자니 미래가 걱정되고 다니자니 화가 나고 결국 디지털의 언어가 아니라 이제 아날로그인 거죠. 어떤 때 이렇게 TV에서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세계인데 그걸 보면은 동물들이 인간들보다 더 현명할 때가 있어요. 동물들은요,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거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현재 이 시점에 집중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물들은요, 자기가 살아가는데 경험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딱 두 가지예요. 자기보다 약한 동물을 만나면 싸우죠. 자기보다 강한 동물을 만나면 도망가요. 순간적이죠. 근데 사람들이 힘든 거가 뭐냐면 싸우자니 겁나고 도망가자니 내가 비겁한 것 같고 이 이진법을 못 다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역에서 얘기하는 양과 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 몸을 이루는 모든 기관들은요, 이진법을 따라요. 팽창 아니면 수축입니다. 심장은 수축하거나 팽창해야죠. 근데 심장이 계속 팽창해봐요. 터지죠. 위가 계속 수축해봐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낮에 우리가 활동을 했으면 양이면 밤에는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밤도 안 쉬면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과 음의 균형과 조화가 결국은 이제 정신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이 이진법을 잘 따르자는 겁니다.